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증권사에서는 중국에 1,000만 원 투자해라 10년 후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말로 고객을 유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락하고 있는 중국 증시, 그 정부의 그 정책이랄까 대책이 먹히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쪽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시죠.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폭락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건가요? 배경이 뭘까요? 사실 이제 6월달, 7월 초까지 한 달 동안 30%가 사실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뭐 사실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수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27일 이제 또 하루에 8%를 급락했고 뭐 또 그 다음 날도 또 이어졌다가 이제 좀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배경이 뭐냐, 재폭락한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뚜렷한 그런 그 요인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펀더멘털 대비 단기 급등한 게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신용 매물이 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수급에 대한 조정을 중국 정부가 직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요 쪽도 그렇고 공급 쪽도 이제 뭐 IPO 같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에 대해서 좀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폭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계속 지속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금융에 대한 충격뿐만이 아니라 실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즉 대출 받아서 주식 산 사람들이 많죠. 이제 신용 매물, 신용이 이제 사실은 이제 거래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속성들이 이제 특히 또 되게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또 신용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안해가지고 결국 이제 단기에 좀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사실 레버리지 일으켜서 이제 신용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또 계좌이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20%가 하락해 됐거나 5배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하면 사실 이제 뭐 제로가 되잖아요. 소위 깡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또 다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레버리지 일으킨 것 때문에 20%가 하락해도 평균적인 레버리지가 5배라면 다 팔아야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락, 가파른 그 하락이 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물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공급과 수요를 갖다가 이리저리 조정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한 얘기냐에 대한 그 시장에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급 물량을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현재 지금 중국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과거에 이제 뭐 구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도 예컨대 이제 증시를 활용을 갖고 신규 자금 갖다가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이제 금년 초부터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제 썬전이라고 그러죠. 신촌 주식시장 쪽에는 이제 중소기업판이니 창업판이니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창업이라든지 벤처 붐을 많이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시키려면 결국 이제 증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거는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중단 상태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우리 이제 증시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을 이기는 수요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중단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아니다 보면 결국 이제 그걸 풀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 다시 계속 하락하진 않더라도 상승 탄력 이런 부분들 부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좀 건전한 그런 수요들도 좀 주춤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신용 매물 이런 쪽들은 급하니까 더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조정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내수를 중국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동반해서 어려워지고 중국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이제 구조로 되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쁠 때 이제 사실 굉장히 그렇죠. 부담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중시 폭락 이 부분이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에 사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120%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지금 한 30% 조정된 상태인데 이게 뭐 중국의 가계 금융자산 갖다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비중이 한 18%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10% 초반대 이런 정도니까 2배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이죠. 이게 2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예컨대 소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를테면 뭐 2배로 올랐다가 그중에 한 20%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내수나 소비에 미치는 이펙이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태 계속 지속되면 1% 정도 성장에 대한 임팩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1% 정도 이제 하락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한 0.4% 정도 이상 성장률의 임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지금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수출이 주춤주춤하거든요. 중과일 둔화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대중무역 흑자가 사실 작년부터 좀 구조가 바뀌었고 우리나라 수출의 한 26%를 중국에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거죠. 메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교역 조건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도 사실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무슨 조선 석유화학 특히 석유화학 쪽에 이제 투자가 우리도 과잉 투자가 됐고 중국도 과잉 투자되면서 서로 이제 그 경합 관계가 되고 또 중국은 그쪽에 대체 수요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추동제가 아니라 중간 이제 부품들을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걸 갖다가 인가공 해가지고 재수출하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 수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 수출 늘면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동안에 보게 되면 한 2000년 지금 쭉 오면서 한 45% 되던 그 인가공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인가공 비중이 한 45%가 지금 한 35%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중국에서 나가는 그 비중이 70%로 계속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열성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들은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그 비중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 갖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이야말로 수출 다변화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중국이 이제 더 폭락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좀 있지만 개인적 의견은 뭐 폭락이 지속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등하면서 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여진이나 부담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상당 기간. 그러면 좀 금융시장 이런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냥 쭉 질질 일자형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갑자기 하게 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에만 기대는 경제 구조는 안 되는데 중국하고는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네요. 새로운 시장 수출 다변화 전략 이게 늦었지만 시작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 교수님께서 하시는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7시 22분입니다.